기말고사도 대부분 끝났을 거고 대입을 위해 남은 중요한 시험은 이제 수능 하나네요. 물론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다면 면접 절차도 남아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수능이라는 게 참 공부하기에도 버겁고 당일 컨디션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 6월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않았던 졸업생들까지 합류하면 등급은 더 떨어질 것 같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양대가 있죠. 사실 한양대는 오래전부터 모든 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 조건을 두고 있지 않기로 유명해요.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중에는 유일하게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이 한양대 교과 전형인 지역 균형 전형의 경우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데요. 수능 최저도 없다 보니 합격자 성적이 엄청 높겠죠. 한양대처럼 수능 최저도 없고 100% 교과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대학들로는 광운대, 덕성여대 고교 추천 전형,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 세종대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한국외대의 글로벌 캠퍼스 등이 있습니다. 이 전형들은 모두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인데요. 이 중 덕성여대와 명지대, 그리고 세종대는 학교장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교과 전형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덕성여대와 세종대는 다른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명지대는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원서 쓰실 때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외대는 서울 캠퍼스에만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글로벌 캠퍼스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출결 봉사를 10% 반영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 부분은 지원자 전원 만점 처리한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교과 10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국대는 좀 다른 방식이죠. 학생부로만 평가하긴 하지만 교과 성적 60%와 함께 서류평가 40%를 반영해서 종합전형과 유사한 성격을 띄어요.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항목을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 전반에 걸쳐서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도 교과 전형에서 수능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두 대학은 면접을 치르기 때문에 별도의 면접 준비가 필요한데요. 연세대 면접은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으로 면접 당일에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죠. 그동안 교과 전형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기출문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니 꼭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일반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면접에서는 인성, 자기주도성, 전공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명지대를 볼게요. 앞서 명지대는 두 개의 교과 전형을 운영한다고 잠깐 언급했었죠. 그중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 교과 면접 전형인데요. 일단 면접 시에 A4 용지 한 장 분량, 두세 문항 정도로 간략한 자기소개서 형태의 면접 기초 자료를 20분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활용한 5분 내외의 개별 면접으로 진행을 해요. 평가 요소는 성실성 및 공동체 의식, 전공 잠재 역량, 기초 학업 역량입니다. 가천대도 교과 전형을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에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수능에 대한 부담이 없죠.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은 본래는 지원자 전원을 면접으로 하는 일괄 전형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한 안전한 면접고사를 위해서 1단계 통과자에 한해서만 면접을 치르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신 1단계에서 10배수라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합격시키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경우 아무래도
합격자 내신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전년도 입결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대입 정보 포털 어디 가에도 전년도 합격자 교과 성적이 모두 업로드 되어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수능 성적이 내신보다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걸 노리는 전략을 쓰는 것도 좋아요.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비교적 높게 설정된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거죠.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올해 통합수능으로 인해 수학 영역에서 불리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게다가 이번 6월 모평 결과를 보니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1, 2등급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면 상향 지원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별도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여부도 확인하셔서 내가 불리하진 않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경우 인원 제한을 두는 곳도 있으니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모쪼록 수시 전략 잘 세우셔서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